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발밑 저 깊은 동해 바다 한가운데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강철의 섬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를 만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높이만 260m, 63빌딩보다 더 높은 괴물 같은 타워들이 집채만 한 파도 위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이 거구들이 바다 밑바닥에 고정된 게 아니라 둥둥 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일까요? 전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를 두고 미친 짓 혹은 최후의 노다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부유식 해상풍력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쏘은 바람은 사실 찌꺼기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노다지는 수심 100m 넘어 인간이 감히 엄두도 못 냈던 심해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여기에 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도박의 판을 흔드는 주인공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현대, 삼성, 한화, 우리 조선 3사가 수십 년간 갈고 닦은 배 만드는 기술로 이제는 바람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심해의 정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5분의 1 가격을 앞세운 중국의 무서운 역습에 무너지고 말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대한민국 조선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이 은밀하고도 거대한 전쟁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도대체 부유식 해상풍력이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의 풍력 발전은 수영장 바닥에 파라솔 기둥을 꽂는 것과 같습니다. 수심이 얕은 곳에 단단한 기둥을 박아야 하죠. 하지만 우리가 가려는 곳은 수심이 100m가 넘습니다. 63빌딩보다 높은 기둥을 받아 밑바닥에 박는 건 돈도 기술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띄우는 겁니다. 거대한 강철 구조물, 즉 부유체를 만들어서 그 위에 발전기를 통째로 올립니다. 그리고 이게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게 거대한 닻을 내려서 쇠사슬로 연결해두는 거죠. 마치 망망대해에 정박해 있는 거대한 항공모함 위에 바람개비를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람개비의 크기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발전기 전체 높이가 약 260m입니다. 여의도 63빌딩 높이가 249m니까 63빌딩보다 더 높은 강철타워가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날개, 즉 블레이드의 길이에요. 날개 하나 길이만 100m가 넘습니다. 축구장 한 면의 길이가 보통 100에서 110m니까 축구장만 한 칼날 3개가 머리 위에서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거대한 괴물이 초속 수십 미터의 태풍을 맞으면서도 오뚜기처럼 버텨야 합니다. 조금만 기울어져도 전기를 만드는 효율이 뚝 떨어지고 자칫하면 수천억 원짜리 장비가 그대로 바닷속으로 수장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조선사들의 핵심 기술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며 깊은 바다로 나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풍력 발전, 다들 아시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풍력은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육지에 새우자니 소음 문제에 산림 훼손에 이제는 더 세울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나갔는데 해안가 근처 얕은 바다도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나옵니다. 전 세계 풍력 자원의 무려 80%는 수심 60m 이상의 깊은 바다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바람은 방해물 없이 더 강하고 더 일정하게 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체 자원의 고작 20%만 가지고 아등바등 싸우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유식 발전기 한 대가 만드는 에너지는 어느 정도일까요? 숫자로 보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현재 주력으로 개발되는 15메가와트급 발전기 한 대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전기는 약 2만 가구가 1년 내내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울산 앞바다에 계획된 6기가와트 단지가 완공되면 무려 570만 가구가 쓸 전기가 바다에서 나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전체 인구가 쓰고도 남는 양이죠. 원자력 발전소 5개에서 6개와 맞먹는 거대한 에너지가 오직 바람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 등장합니다. 거대한 구조물을 물 위에 띄우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술. 이건 우리가 세계 최고인 조선 기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수만 톤짜리 원유 시추선을 만들고 거대한 LNG선을 띄우던 노하우가 그대로 풍력 발전으로 옮겨온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조선 3사가 준비한 비밀 병기들을 다각도로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세계 1위 조선소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이들의 전략은 한마디로 무결점 안정성입니다. 이름하여 하이플로트 모델이죠. 하이플로트의 핵심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 수동형 평형 시스템입니다. 보통 물 위에 뜬 구조물은 파도가 치면 흔들리기 마련이라 남들은 전기를 써서 펌프로 물을 이리저리 옮기며 균형을 잡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구조물 형상 자체를 오뚜기처럼 설계했습니다. 기계적인 장치 없이도 자연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 제자리를 찾게 만든 거죠. 이렇게 하면 고장날 확률이 제로에 가까워지고 유지보수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미 울산 앞바다 프로젝트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 단단함에 있습니다. 현대의 기술력은 단순히 띄우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부유식 해상 변전소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만든 전기를 육지로 보내기 전에 전압을 높여주는 장치인데 이 무거운 변전소까지 바다 위에 띄우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바다 위에 거대한 전력 공장을 짓는 셈이죠. 두 번째는 삼성중공업의 스냅윈드 플로트입니다. 삼성은 기술력은 기본이고 여기에 압도적 가성비라는 칼을 갈았습니다. 이들의 필살기는 레고 블록 공법입니다. 거대한 구조물을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표준화된 블록으로 나눠서 만든 다음 현장에서 딸깍딸깍 조립하는 방식이죠. 이게 왜 무섭냐면요. 전 세계 모든 항구가 한국처럼 거대한 크레인을 가진 건 아니거든요. 삼성의 기술은 특별한 장비가 없는 해외 시장에서도 누구나 쉽게 조립해서 설치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마치 이케아 가구처럼 전 세계 어디든 우리 기술을 수출하겠다는 무서운 야심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중공업은 이 공법을 통해 제작 기간을 10% 이상 단축하고 운송 비용을 20% 가까이 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효율성이죠. 마지막으로 한화오션 구대우 조선해양의 핏줄을 이어받은 이들의 무기는 광속의 생산성입니다. 이름은 윈다이브입니다. 이 녀석의 기둥을 보면 아주 독특합니다. 동그란 원통이 아니라 육각형입니다. 철판을 동그랗게 마는 작업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숙련공이 매달려야 하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하지만 육각형은 어떻습니까? 그냥 평평한 철판을 잘라서 로봇이 용접만 하면 끝입니다. 덕분에 한화오션은 남들 하나 만들 때 하나 반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속도전에서 압승을 거두겠다는 전략이죠. 게다가 한화오션은 이 발전기를 실어 나를 전용 설치선까지 직접 건조합니다. 배달부터 설치, 관리까지 한 번에 끝내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 겁니다. 특히 한화오션이 수주한 전남 신안 앞바다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규모만 2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이미 거대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여기서 잠깐 부유식 풍력 발전기가 바다 위에서 어떻게 버티는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이 거대한 구조물이 수평을 유지하는 비결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게중심을 아주 낮게 잡는 겁니다. 오뚜기 바닥에 무거운 추가 들어있는 것과 같죠. 둘째는 부력의 중심을 최적화하는 겁니다. 파도가 칠 때 한쪽으로 쏠리는 힘을 구조물 자체가 밀어내게 설계하는 거죠. 셋째는 계류 시스템, 즉 줄입니다. 바닥에 박힌 닷과 연결된 이 줄들이 팽팽하게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구조물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 걸 막아줍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만 63빌딩보다 높은 타워가 바다 위에서 정지 화면처럼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밋빛 미래 앞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입니다. 중국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압도적인 가격 파괴입니다. 현재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해상풍력 설치 비용은 한국의 고작 5분의 1 수준입니다. 우리가 1,000억 원 들여 세울 때 중국은 200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세계 최대의 내수 시장에서 쌓은 방대한 데이터 덕분입니다. 중국의 물량 공세는 숫자로 보면 더 소름 돋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 해상풍력 설치량의 절반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터빈 기술력도 예전의 그 짝퉁 수준이 아닙니다. 중국의 민양 스마트 에너지는 최근 세계 최초로 터빈 2개가 달린 이중 로터 부유식 플랫폼을 가동했습니다. 부유체 하나에 발전기를 2개 올려서 효율을 극대화한 거죠. 우리가 정석대로 갈 때 중국은 변칙적이고 파괴적인 혁신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기업과 지분을 섞어 트로이 목마처럼 우리 안방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해상풍력은 짓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전체 비용의 30%를 차지합니다. 중국산 제품이 처음 지을 때는 80% 저렴할지 몰라도 잦은 고장과 낮은 내구성 때문에 수리비가 폭탄처럼 돌아온다면 발주처 입장에서는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직 한국에게는 결정적인 한 발이 남았다고요. 그건 바로 신뢰와 인프라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세워진 풍력발전소는 한 번 지으면 20년 이상을 버텨야 합니다. 소금기 가득한 바닷바람과 집채만 파도를 견디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중국산 제품을 썼다가 5년 만에 고장난다면 그 수리비와 가동 중단 손실은 처음 아꼈던 비용의 몇 배가 될 겁니다. 유럽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비싼 돈을 주고도 한국 조선소를 찾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이 만들면 최소 20년은 끄떡없다는 품질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말이죠. 또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슈퍼 클러스터를 가진 나라입니다. 울산과 거제 일대를 보십시오. 철강은 포스코가, 케이블은 LS전선이, 부품은 수천 개의 협력사가 바로 옆에서 공급합니다. 이런 완벽한 공급망은 중국도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우리만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예를 들어 해저 케이블 한 가닥을 깔더라도 기술력 차이는 극명합니다. 수백 킬로미터 길이의 케이블의 단 한 곳이라도 균열이 생기면 단지 전체가 멈추는데 이걸 완벽하게 보증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손꼽힙니다. 한국의 LS전선이 그중 하나죠. 물론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도 산더미입니다. 바다에서 전기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육지로 보낼 전력망이 부족합니다. 서울로 보낼 구리선이 없어서 발전기를 멈춰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송전망 포화 상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발전소를 지어놓고도 전기를 못 보내서 손해를 보는 출력 제한이 제주도에서만 1년에 100회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거대한 에너지를 수용하려면 전력망 확충이 시급합니다. 여기에 어민들과의 상생 문제도 중요합니다. 어민들을 단순한 반대자로 볼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수익을 나누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어장의 상실을 금전적으로만 보상하는 게 아니라 발전단지 주변을 인공어초로 활용하거나 해상 관광을 자원화하는 등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정부도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 10년 가까이 걸리던 인허가 절차를 3년 정도로 단축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도 한번 짚어봅시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00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현재는 걸음마 단계지만 2030년부터는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조선 3사가 이 시장의 단 10%만 차지해도 100조 원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6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반도체에 이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새로운 심장이 탄생하는 셈이죠. 여기에 더해 부유식 해상풍력은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린 수소의 핵심 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남는 전기로 바닷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들고 이를 배에 실어 나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에너지를 수출하는 나라로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에너지 독립 선언인 셈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에너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의 최전선이 바로 우리 울산 앞바다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50년 동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배를 만들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배 만드는 기술로 바람이라는 무한한 자원을 사냥하러 나갑니다.
이건 단순히 발전소 몇 개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천조 원 규모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물려주는 국가적 대업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지금 바다 위에 거대한 석유 시추선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한히 재생되는 강철 유전을 심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추격은 매섭고 내부의 과제는 많지만 우리는 항상 위기 속에서 기적을 써 내려온 민족입니다. 70년대 조선소 지을 땅도 없던 시절에 영국 은행가에게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며 차관을 빌려왔던 그 깡다구가 우리 DNA에 흐르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침체기를 견뎌내고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이라는 새로운 돛을 올린 우리 기업들이 다시 한번 세계의 바다를 호령하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조선 3사가 중국의 물량 공세를 뚫고 전 세계 심해 풍력 시장의 황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대 자본을 앞세운 중국에게 안방마저 내주게 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지식 스토리텔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번에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